마찰의 음수평면에 물체가 0인 위치에서 2L인 위치까지 플러스 X방향으로 F1의 일정한 힘을 받았고요. 2L을 지난 순간부터 마이너스 X방향으로 F2의 일정한 힘을 받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래프 나는요, 가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위치에 따라서 나타냈고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외력이 한 일은 알자 힘이 한 일과 같죠. 왜냐하면 마찰이 없기 때문에 물체의 가한 외력이 알자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알자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죠. 그러면 0에서 2L의 위치까지 외력, 즉 알자 힘이 한 일을 W1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이때 외력, 즉 알자 힘 F1에다가 이동거리 2L을 곱해준 값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 처음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2L에서의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알자임이 한 1이 되겠죠. 즉 외력이 한 1이 되는 거고, 2L에서 4L까지 외력이 한 1을 W2로 넣을 거고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F2라는 일정한 힘이 작용했죠. 2L에서 4L까지 2L만큼 이동을 했고, 운동에너지 변화량, 나중 운동에너지가 2에다가 처음 운동에너지 4, 2를 빼주면 외력, 즉 알짜미 한 일은 2가 되겠네요. 보기를 볼까요? 물체가 0에서 4일까지 운동하는 동안 F1이 한 1은 F2가 한 1에 대해 2배이다 라고 표현했죠. F1이 한 1은요 4, 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F2가 한 1은 2, 2가 되죠. 따라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F2분의 A1은 2다. 둘 다 2L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때 외력이 한 일, 즉 알짜임이 한 일이 4대 2였기 때문에 힘의 크기도 2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옳은 내용. 디귿.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2L에서가 4L에서의 루트 2배다. 운동에너지와 운동량의 관계식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운동에너지 이 K는 2n분의 운동량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운동량은 루트 2n 곱하기 운동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2L인 지점에서의 운동량과 4L인 지점에서의 운동량의 B는 루트 2L과 4L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4 2대 루트 2 그러면 2대 루트 2가 되니까 2L에서가 4L에서의 루트 2배이다. 예, 디귿도 옳은 문장. 정답은 4번. 5번. 수평면에 놓인 물체 A와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던 물체 B를 전동기가 연직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는 A가 이동하는 동안 전동기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A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질량이 2와 1kg이라고 했고요. 물어보는 것은 4m 위치에서의 A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알짜임이 한 1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전동기가 잡아당기는 힘을요 알짜임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우선 A에 작용하는 무게 아랫방향으로 20N의 힘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B 자체의 무게 아래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죠. 그러면 전동기가 A를 2m까지 들어 올렸을 때에 작용한 힘이 30N이니까 AB의 알짜임은요. AB 알짜임을 F2라고 할까요? 2m까지라는 의미고요. 아래쪽으로 잡아당긴 힘, 전동기가 잡아당긴 힘에다가 B의 무게 10에다가 A의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20N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알짜임은 20N이 되는 거고, 그러면 20N의 힘으로 2m를 이동하기 때문에 알짜임이 한 일은 40줄.
다음 2에서 4m를 이동하는 동안 전동기가 B를 잡아당긴 힘은 15m. 그러면 4m까지 작용한 알짜 힘은요. 아래 방향으로 전동기가 잡아당긴 힘 10에다가 B의 무게에다가 A의 무게를 빼준 값. 그러면 5N이 나오죠. 그러면 5N의 힘으로 2m를 이동시켰으니까 알짜 힘이 한 일은 50줄. 그러면 0에서 4m까지 알짜 힘이 한 일은요 40 플러스 10, 즉 50줄이 되는 거고, 이 50줄은 4m 지점까지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정지했기 때문에 50줄은 4m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 값이 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2분의 1,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50줄이니까 질량은 3 곱하기 그 지점에서의 속력의 제곱이 50줄. 그러면 V의 제곱이 3분의 100이 나오는 거죠. 3분의 100. 따라서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3분의 10, 즉 3분의 10 루트 3이 나온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림을 보시면요, A, B, C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손으로 A를 잡아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냈어요. A를 가만히 놓아서요, A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L만큼 이동하는 동안 C의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은 C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의 4배다라고 표현했고요. 이때 C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을 2라고 가정할 거고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은 4배가 되니까 4,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량은 플러스로 표현할 거고 감소량은 마이너스로 나타낼게요. 질량은 A가 B의 2배, A의 질량을 2M, 그리고 B의 질량을 M으로 넣을 거고요. B와 C의 질량이 같다. 그러면 C의 질량도 1M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C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C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C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C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에다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근데 이때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2라고 했고요. 그리고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마이너스 4, 2. 그렇다면 중력이 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5, 2가 되는 거죠. A, B, C가 개를 이뤘기 때문에 개를 이룬 물체의 증가한 에너지들과 감소한 에너지들의 합은 같죠. 여기서 증가한 에너지는 A의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C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B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했죠. 그래서 B의 증가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에너지들이고요. 감소한 에너지는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죠. 그러면 질량이 2대 1대 1이니까 C의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2였으면 B도 2가 되는 거고 A는 2가 되죠. 그리고 감소한 C의 포텐셜 에너지는 5, 2. 그렇다는 얘기는 증가한 B의 중력이 된 포텐셜 에너지 값이 2가 나와야 하고요. 보기를 볼까요?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 2였죠.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A는 운동 에너지만 증가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고,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2, 그리고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도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C의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 4, 2가 됐죠. A, B,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 그러니까 2, 2에다가 2와 2를 더했으니까 4,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합과 같다.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빗면의 높이가 3h인 지점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마찰 구간 1과
마찰 구간 2를 이제 지나서 h 높이에서 속력이 0이 되었고요. 물체는 면을 따라 운동하고 PQ는 1에서 양끝점이며 점 RS는 2에서 양극점이다. 1에서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1과 2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량은 감소량은 같으며 물체 속력은 P와 S에서 같았다. 먼저 속력을 먼저 표현할까요? P와 Q에서 등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P점과 Q점에서의 속력을 이제 V로 넣을 거고요. 그리고 S 지점에서의 속력도 P와 같았기 때문에 V로 넣을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P와 Q 지점과 S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서로가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찰 구간 1과 마찰 구간 2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또 같대요. 그러면 S를 지난 위치에서의 이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운동 에너지 2K로 넣을게요. 그 운동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H라는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된 거죠. 그러면 이때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E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러면 H 높이에서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2, 그러면 3H에서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3E가 되는 거고, 마찰 구간 1과 마찰 구간 2를 통과를 하면서 각각 2에 해당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이 되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P점에서의 물체 속력이 V,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3H 높이에서 물체가 H만큼 낙하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P와 최고점 사이의 높이 차는 H, 그리고 마찰 구간을 지나서 Q에 도착했을 때 그대로 운동 에너지는 2가 되는 거고 위치 에너지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 2에 해당하는 높이는 H가 되는 거고, 따라서 수평면으로부터 Q까지의 높이 H, 그러면 P와 Q 사이의 높이도 H가 된다. 그래서 보기의 기억, P와 Q 사이의 높이 차는 H다. 옳은 내용이죠. 그리고 Q의 높이는 2분의 3이 아니라 그대로 H가 되는 거고요. 다음, 물체의 속력은 Q에서가 R에서의 2분의 1배라고 했는데요. Q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요, Q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Q 지점에서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로 나눌 수 있는데,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2였죠? 그럼 운동 에너지 2,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2였어요. R 지점에서는요, 운동 에너지 존재하죠? 그리고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는 거고, 그럼 그 값이 얼마다? 2가 된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요, Q에서는 2, R에서는 2, 그러니까 2배다라는 거. 그러면 운동 에너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속력은요, Q 지점과 R 지점에서 루트 2대 루트 2에 비례한다. 그래서 속력비는 1대 루트 2. 그래서 디귿 물체의 속력은 Q에서가 R에서의 루트 2분의 1배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가는 실로 연결된 질량이 3kg인 물체와 1kg인 물체를 나타냈고요. A, B를 용철 탕수가 200 그리고 100N인 용철에 연결하여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이때 두 용철은 수평면의 연직으로 연결되어 있고 A와 연결된
용철은 원래 길이에 대해서 0.1m만큼 늘어나 있으며 B와 연결된 용철은 원래 길이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럼 여기까지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표현해 볼 텐데요. A의 경우는 원래 길이에 대해서 0.1m만큼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둘 다 갖고 있죠. 그래서 A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이 3에다가 중력 고속도가 10이었으니까 30에다가 늘어난, 그러니까 올라간 높이가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용철에 저장된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탄성계수 그리고 변형된 길이의 제곱. 여기서 이제 변형된 길이를 이제 h로 표현할 거고요. 그러면 탄성계수가 200이었죠. 그리고 변형된 길이가 0.1의 제곱이면 이 값은 1줄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용철에 연결되어 있는 물체 A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총 4줄에 해당하는 역학적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고, 그럼 나는 가에서 B를 가만히 놓아 A, B가 연직상에서 운동하여 B와 연결된 용철이 원래 길이에 대해서 0.1만큼 늘어났대요. 그러면 B가 0.1만큼 늘어났으면 A는 0.1만큼 줄어들었죠. 0.1만큼 줄어들었다는 거는 원래 상태로 회복됐다는 얘기네요. 즉 용철이 더 이상 늘어나질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나에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B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와 그리고 B와 연결되어 있는 용철의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B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면 B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그리고 이제 이때의 높이를 H'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질량이 1에다가 중력 가속도 10 그리고 올라간 높이가 0.1 그러면 1줄이 되는 거고요. 저장된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B의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된 길이 제곱,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탄성계수 100에다가 변형된 길이 0.1의 제곱. 그러면 이 값은 0.5줄이 나오죠. 그러면 가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4줄이었고요. 그리고 나에서의 B만 봤을 때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0.5 합해서 1.5줄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2.5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두 에너지를 합한 값이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4줄이 되는 거죠. 이때의 2.5줄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A와 B의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나에서의 A의 속력을 계산할 텐데 A의 속력이나 B의 속력은 같은 속력을 나타내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2분의 1에다가 A의 질량 그리고 B의 질량을 더해주고 이때 A와 B의 속력의 제곱이 2.5줄이 나온다. 질량은 3에다가 1을 더하면 4가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4의 속력의 제곱이 2.5. 그러면 V의 제곱, 바로 V 값을 계산해 볼까요? 그럼 V는 2분의 루트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2분의 루트 5 미터 퍼 초가 나온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는 평면에서 물체와 연결된 용철을 원래 길이에서 L만큼 압축하여 물체를 P점에 정지시킨 것을 나타냈다. 2L만큼 압축시켰다라는 것은요, 용철의 길이가 Q 지점에 있을 때가 용철이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들지 않았던 위치, 원래 용철의 길이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L만큼 압축시킨 후 정지했다라는 것은 이때 이 용철에 저장된 역학적 에너지는 용철의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P 지점에서의 용철에 저장된 역학적 에너지 혹은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요, 탄성 계수를 이제 K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2분의 1 K 그리고 압축된 길이의 제곱, 그러면 2 KL 제곱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 그림 나는 가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운동하여 Q에서 R까지 마찰이 있는 구간을 통과하여, 그러니까 Q에서 R까지 L이라는 구간 동안 마찰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분이 열로 손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점 S에서의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을 나타냈다. 그럼 점 S부터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점 S에서는요, Q 지점으로부터 용철이 L 플러스 L1만큼 늘어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용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는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에다가 Q에서 R까지 L을 이동하는 동안에 손실된 에너지를 뺀 값과 같을 거예요.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P와 Q 사이, 그리고 Q와 R 사이, 그리고 R과 S 사이 거리가 2L, L, L1이고, 그리고 물체 위치가 R일 때, 이때 용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 그리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서로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R 지점에서의 저장된 탄성 에너지와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는 걸 통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R 점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R 점에서 탄성 에너지, 그럼 R 지점에서의 탄성 에너지는 Q로부터 L만큼 용철이 늘어난 거죠. 그럼 이때의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의 L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 값과 그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은 서로가 같다라는 이야기. 그럼 R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 지점에서의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되니까 R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 에너지 2분의 1 KL의 제곱, 또 운동 에너지도 2분의 1 KL의 제곱이니까 KL의 제곱이다.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2KL의 제곱이었죠. 그리고 R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KL의 제곱. 그러면 두 역학적 에너지의 차인 KL의 제곱은 L 구간에서 마찰에 의한 열 손실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라는 거는 손실의 의미를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KL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손실되었다. 그 다음 S점을 한번 볼게요. S점에서는 R 지점에서와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가 같아야 되겠죠. 근데 S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럼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에다가 L 플러스 L1의 제곱은 R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KL의 제곱과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보기에 기억 볼까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물체 위치가 Q일 때가 R일 때의 4배다. Q일 때는 Q점도 여기다가 표현해 볼까요? Q점에서는요,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아야 되겠죠. 에너지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Q점에서는 용절이 원래 평형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은 P점에서의 탄성 에너지 2KL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KL의 제곱이 되는 거고, R 지점에서는 2분의 1 KL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4배이다. 예, 옳은 내용. 물체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KL의 제곱이었어요. 물체의 위치가 P일 때의 용철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 EKL의 제곱이었죠. 그거의 2분의 1배다. 그렇죠? 옳은 내용. 디귿. L1을 L로 표현하래요.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요 식을. 그럼 이 식을 이제 풀어서 쓰면 L 플러스 L1의 제곱은 2L의 제곱이 되는 거고, L 플러스 L1은 루트 2 L이 되는 거죠. 따라서 L1은 루트 2 마이너스 1 L로 표현할 수 있다. 되게 또 옳은 내용. 정답은 5번. 스펙면의 물체로 용처를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A, B, C를 지나 평면의 D점에서 용처를 최대로 압축시키고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을 나타냈다. 그러면 D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있는 거고요. 물체 위치가 A일 때와 D일 때 용철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는 같고, 그러면 A와 D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요, E1이라고 표현할게요. A와 D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E1이다. B하고 C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없죠. 그리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의 2배이다. C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E0다라고 볼게요. 운동 에너지, C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E0. 그러면 A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E0의 2배.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도 표현해 볼까요? H에 해당하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E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B 지점에서는 EH니까 E, 그리고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C에서는 3E, 그리고 D에서는 2가 되겠죠. A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요. 그리고 B와 D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또한 나타내야 되는데, 일단은 D는 정지 상태니까 0이 되는 거고, B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일단 가로로 표현할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A, B, C, D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다 같아야 되겠죠. A에서의 탄성 에너지와 D에서의 탄성 에너지가 같고, A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D에서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야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따라서 이 제로값과 E는 서로가 같은 크기를 나타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C에서요, 이 제로와 3이 값은 4, 2 제로로도 표현할 수 있고, 역학적 에너지는요, 그리고 4, 2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B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도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와 더했을 때 4, 2 제로나 4, 2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 제로로 표현할 수 있고요. 질문은 B와 C에서의 물체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죠. B에서의 속력과 C에서의 속력은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의 비례이기 때문에 속력은 운동 에너지의 루트를 씌워준 값이 되는 거고요. B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2, 그리고 C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B와 C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루트 2 대 1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그림같이 점 A의 질량이 M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B, C, D를 통과하여 용철 상수가 K인 용철을 압축시킨다. 물체는 수직 구간인 D에서 E까지 운동 방향에 대해서 4mg의 일정한 힘을 받고, 그러니까 일정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그 구간에서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2에서부터 용철을 압축을 시킨다. 2에서부터 용철을 압축시키고요. 그래서 물체가 용철을 압축하여 속력이 0이 되는 순간 용철이 원래 길이로부터 압축된 길이가 h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의 용철에 저장된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탄성계수 K로 표현할 거고요. KH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A와 C의 위치 높이는 같고 A하고 E의 높이는 같고요. 그 다음에 B와 D의 높이는 H이며 B와 C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각각 V와 EV0다. 우선 D 위치까지는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되겠죠. 그리고 D에서 E로 갈 동안 4mg의 일정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그만큼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 A하고 B 사이의 높이를요 H 플라임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위치 에너지밖에 없죠.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A 지점에서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mg h 플러스 h 플라임으로 넣을 수 있고, 이거 한번 풀어서 써볼까요? 그래서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mg h 더하기 mg h 플라임으로 표현할 수 있고,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mgh와 그 지점에서 속력이 v,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C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그러면 속력이 2v가 되니까 운동 에너지 2mv의 제곱이 되는 거고, D에서는 B하고 동일하겠죠. 그래서 B에서는 mgh에다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고, 우선 A, B 사이의 높이 차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서 EMV의 제곱은 mgh 플러스 2분의 1 mv의 제곱과 같은 값을 나타낸대요. 그러면 mgh를요 mv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mgh는 2분의 3 mv의 제곱 같죠. 그러면 요 값이 2분의 3 mv의 제곱이면 요 값은요 2분의 1 mv의 제곱이 돼야지만 2mv의 제곱이 되죠. 그럼 따라서 h하고 h 플라임은요 3대 1의 크기비를 가지니까 h 플라임은 h의 3분의 1배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에서의 물체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선 D하고 E 사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이제 변화량, 그러면 4mg라는 일정한 힘으로 3분의 1h만큼 물체가 이동을 한 거죠. 그만큼 1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물체의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D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E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차, 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R자임이 한 일과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이 지점에서의 속력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D에서 E까지 가는 동안 R자임이 한 일은 MA 3분의 H가 되는 거죠. D하고 E 사이, 즉 A하고 B 사이의 높이 차이가 3분의 H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점에서의 R자임은요 위쪽 방향으로 4mg의 일정한 힘을 받고 있고요.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죠. mg. 그러면 D에서 E를 가는 동안 R자임은 3mg가 되는 거고, 3mg의 R자 힘으로 3분의 h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D에서 E까지 R자임이 한 일은 mgH가 되는 거고, 이 R자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 즉 2분의 1 mv 이 지점에서의 운동에너지에다가 D 지점에서의 운동에너지, 근데 D 지점에서의 속력이 V였죠. 그래서 V의 제곱이 mgH가 왔다. 근데 mgH는요
앞서서도 이제 계산했지만 mgh는 2분의 3 mv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2mv 제곱은 아니죠. 요 값까지 도함값이 2mv 제곱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 값은 2분의 3mv의 제곱. 따라서 이 지점의 속력은 2v가 돼야 된다 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니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철 상수 값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요, 위치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지점 있잖아요. 이 지점의 위치를 0으로 넣을게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요, 0의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2mv의 제곱이었죠. 그러면 이 용철이 h만큼 압축됐을 때, 이때의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h 제곱이고요. 그리고 이때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되는 거죠. 그래서 h만큼 압축시켰을 때의 탄성 에너지 2분의 1 kh 제곱에다가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mgh는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EMV의 제곱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mgh는요, 앞에서 계산했듯이 2분의 3 mv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항을 시키면 일단 2분의 1 kh의 제곱은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럼 용철 상수 k는 h 제곱분의 mv의 제곱과 같다. 따라서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